강력한 전제 군주로서 진나라를 다스리고 인간의 마지막 욕망인 영생을 갈망했던 진시황제. 자, 그의 죽음도 인생처럼 화려했을까요? 진시황제가 죽기 1년 전에 불길한 일이 여러 번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졌는데 그 유성이 땅에 닿자마자 다 타버리지 않고 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그 돌에 진시황제가 죽고 땅이 나뉜다라는 글을 새겨놓은 겁니다. 그 소식이 진시황제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곧바로 사람들을 보내갖고 이제 다 신문했는데 자백하는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자 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돌도 다 태워버립니다. 진시황제는 그 다음에 전국을 이렇게 시찰하는 가운데 시찰하다가 급격하게 쇠약이 들어서 위독해집니다. 하지만 시황제는 죽음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감히 그 죽는 문제를 갖다가 황제한테 못했던 거죠. 시황제는 병이 갈수록 심해져 갔는데 자기의 후사가 좀 두려웠겠죠. 자기는 이제 깨달은 거야. 아, 이제 나도 그때가 됐나?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붙이기 전에, 답장이 오기도 전에 숨을 거둬버려요. 그게 바로 대업을 완수한 지 11년째 되는 그 해였어요. 진시황이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예, 하나는 진시황 어려서부터 몸이 되게 허약했고요. 또, 예, 원래 기관지염 그리고 연골증이 앓았는데 또 커서 왕이 된 다음에 워커릭이잖아요.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간질이 증상도 있었고 그래서 그 장거리 가는 동안 간질이 좀 발병해가지고 그냥 사망했다고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네. 몸이 약했구나. 신하들은 진시황제가 외지에서 죽은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또 다른 어떤 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죽었다는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 수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자꾸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안 알리고? 수도회가 모든 것들을 세팅해 놓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죠. 진시황제가 죽고 그때 그 주위에 있던 간신배들이 장난을 치는 거죠. 왜? 생각을 해보니 똘똘한 큰아들이 오면은 자신들은 뭐가 됩니까? 힘을 쓸 수가 없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큰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바른 말 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변방으로 쫓겨갔다고 했죠. 그래서 유언장을 살짝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변방에 나가 있는 큰아들에게는 너 죽어. 자살해라. 자결해라. 그리고 내 뒷자리는 호해에게 물려주겠다고 위조를 한 거예요. 결국은 큰아들은 그걸 받고 자결을 합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죽으라니까 죽어야죠. 근데 문제가 생기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숨길 수 없는 게 있죠. 시신이. 자, 여기서 하나 문제를 제가 내겠습니다. 신하들은 진시황제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서 시신을 가마에 둔 채 수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부패한 시체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데, 자, 어떤 조치를 취했던 걸까요? 정답. 뭔가 그 악취를 막기 위해서 냄새가 엄청 강한 액체를 뿌렸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식초 같은 거? 식초.
약초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한 어? 냄새를 냄새로 덮는다. 그 발상은 맞아요. 그럼 정답. 그러면은 그 시신 옆에다가 뭐 썩는 뭐 음식? 범섬 씨가 거의 좀 근접해 있어요. 정답. 네. 이 장면은 드라마에서 나오는데요. 드라마에서 나오는데요. 다 알고 아니 계셨어. 오늘 우리 형님은 드라마로 모든 근데 역사를 그- 하셨어요. 그 드라마 몇 편이에요? 되게 장편이. 되게 장편이에요. 한 장편이죠. 70, 80 정도? 78, 예, 예. 7, 80편. 그 어떻게 나오나요 드라마에? 석은 무슨 생선 네. 가마에 넣어가지고 어. 비슷한 냄새예요. 정답입니다. 그쵸, 그것도 썩은 시체니까. 아영 씨가 말한 게 정답인데 딱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썩은 생선 냄새. 그걸로 이제 덮어버린 거죠. 소금에 절인 그런 고기를 술에다 실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시체에 막 물고기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황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정사를 알리고 수라상도 그대로 올렸어요. 황제가 평소에 수행해야 했던 어떤 그 결제 같은 것들도 환관이 다 대신을 하는 거죠. 죽고 나면 어떤 권력도 소용이 없네요. 그렇죠. 한순간이네요 진짜. 그렇게 6개의 나라를 통합하고 뭐 신처럼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은 썩은 생선과 함께 이렇게 가는 게 난 너무 그거를 잘했으면 정말 최고의 황제로 남을 법한 그게 좀 안타깝네요. 이 진시 황제는 백성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만리장성이라든가 아방궁, 진시황릉, 그리고 병마용갱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과도한 토목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국가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던 거죠. 그리고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가혹한 세금까지 걷게 되니까 백성들의 저항이 점점 커지게 되고 급기야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황제가 자리에 있던 바로 그때 천하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으나 황제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거는 후대 역사가의 평이에요. 왕의 자리에서 강력한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진시황제. 하지만 그가 죽고 3년도 안 돼서 진나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진시황은 천하 통일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뤘지만은 뭘 못했어요? 유지. 지켜내지 못. 그거 너무 어렵지. 우리가 창업과 수성이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되는데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던 데서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죠. 수성은 뭐냐면 그걸 지켜내는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식당 같은 것들을 막 우후죽순격으로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영업하는 분들 수많은 창업들을 하죠. 1년 지나면 그중에 7, 80%는 다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든 그 회사, 나라를 지탱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창업과 수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